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최양키 요리치가 별개된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귀살대원들을 모두 죽인 후 네이코를 죽인 흑막이 타마요라는 것을 알게 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오브시언에 타마요를 베어버리기 위해 달려든 요리치. 그런데 요리치의 공격이 타마요 옆으로 스쳐 지나가 그 옆이 베어졌고 요리치는 순간 엄청나게 놀라며 다시 한번 팽으로 베었는데 요리치의 칼날이 타마요의 목 앞에서 멈추고 말았죠. 요리치는 왜 타마요를 공격할 수 없는 건지 팔을 부들거렸고 타마요는 소용없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일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인간이던 시절부터 뛰어난 의술 실력을 지닌 의사였는데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자 무장의 힘을 빌려 별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와 남편을 살해하고 말았죠. 타마요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무장의 탓으로 돌렸고 무장을 평생 증오했지만 자신에게 심어진 무장의 저주 때문에 그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무장은 타마요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마요의 혈깃을 습혈을 사용해 혈기들에게 관상을 심어줬는데 귀살대와 인간들에 대한 증오를 억지로 넣어 더욱 강력한 병사로 만들었죠. 그러는 중 요리치가 나타나 무장을 발라버렸고 타마요가 무장의 저주를 풀어내버리자 드디어 해방이라며 기뻐했는데 무장은 도망가버렸고 언젠가는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타마요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가 무장의 피해에 의해 쓰러져 버렸고 혈기화가 진행되는 데 했기에 이자가 무장의 부하가 되면 이 세상은 무장의 소나기에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리치는 혈기화가 일주일이 넘어서도 계속되었고 타마요는 혹시 이자라면 무장의 저주를 풀어버린 혈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요리치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타마요는 수백 년 동안이나 요리치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온갖 실험을 해봤고 자신 또한 무장의 저주와 비슷한 효력을 지닌 약을 개발할 수 있었죠. 그리고 타마요는 독자적으로 혈기를 만든 법을 개발해 유시로를 비롯해 여러 혈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혈기들에게 그 약을 투여하자 그들이 타마요를 공격하러 갈 때 그럴 수 없도록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무장의 저주와는 다른 점은 자신을 공격만 하지 못할 뿐 자신이 그들을 마음대로 통제를 하거나 몸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러한 강제성을 띠게 하려면 더욱 강한 약을 오랜 기간 동안 넣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혈기들이 그 단계까지 버티지 못하여 모두 몸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타마요는 무장에게 대적할 자신만의 혈기 군단을 만들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타마요의 저주는 혈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없었고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찾아 타마요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기들은 귀살대 검사들에게 살해당했기에 귀살대 검사들 역시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아주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타마요에게 마지막 희망은 오로지 요리치뿐이었고 요리치는 아무리 약을 많이 투여해도 몸이 버텨냈기에 요리치가 깨어나면 자신의 전투인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했고 그가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요리치가 깨어나게 되자 드디어 무장과 12개월 귀살대원들을 없애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지만 요리치는 모든 기억을 잃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에 타마요는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아직까지 자신의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 요리치를 조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가 아지트를 떠나자 미리 요리치의 옷에 붙여놓은 유시로의 부족으로 인해 그를 감시하게 되었고 그가 산속으로 들어가 어떤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타마요는 좀 더 그들이 정을 쌓기를 기다렸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요리치가 그 주변에 없는 틈을 타 그곳으로 갔고 무장의 혈기에게서 채취한 피를 유시로에게 묻힌 뒤 무장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유시로의 카마도 일가를 죽인 뒤 한 아이에게 피를 주입해 혈기로 만들라고 명령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카마도 일가가 죽었다는 것에 흥분하여 냉철함을 잃었고 그것이 그저 무장이 한 짓인 줄 알았습니다. 타마요의 계획대로 요리치는 네이코를 데리고 아지트로 돌아왔고 타마요는 네이코를 인간으로 만드는 핑계로 12개월의 혈기들을 죽이도록 조종을 했죠. 그러면서 요리치가 그들을 죽이는 걸 관람하고 있었는데 요리치는 귀살대 검사들, 주급의 검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타마요는 그에 못마땅하여
귀할대 검사들까지 말살할 작전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마요는 요리치가 이성을 잃고 분노를 하며 많은 이들을 죽여버리자 그의 몸속에 있는 자신의 약이 효과가 발생했는데 했고 요리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진실을 알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요리치의 강함은 곧바로 무한성을 가더라도 충분히 무장과 혈기들을 박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자신이 수집해놓은 정보를 알아낸 무한성을 향해 요리치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타마요의 명령에 자신의 몸이 멋대로 움직였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에 수치스러웠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그렇게 무한성의 결계를 풀어낸 뒤에 들어간 타마요. 부자는 마침 상현육 다큐타로 남매와 상현사 마카자가 죽은 것 때문에 새로운 상현의 혈기들을 뽑기 위해 실력 있는 혈기들과 상현의 혈기들 모두를 소집해 놓은 상태였는데 500여 년 만에 타마요를 보게 되자 무자는 집단한 자식을 반기듯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느냐고 웃었습니다. 그러다 타마요는 마침 많은 혈기들이 모이는 것 같으니 잘 되었다고 내가 무장 네 녀석을 죽일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했죠. 무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직도 나에게 삐져있느냐고 너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타마요는 내 능력으로 널 죽일 수 없어도 내가 가진 이 녀석으로는 널 죽일 수가 있지 라며 씩 웃었고 요리치가 타마요의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죠. 무자는 요리치를 보자마자 살짝 오줌을 지릴 만큼 놀랐는데 저자가 왜 혈계되어 왔느냐고 놀랐고 코쿠시보 역시 요리치가 혈계되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막 새롭게 상인육이 된 카이가쿠가 저 녀석이 뭐길래 그러느냐고 저 녀석들을 자신이 베어버리기 때문에 나섰죠. 카이가쿠는 번개호흡을 쓸 수 있는 귀할대 검사였지만 코쿠시보에게 패한 뒤 혈기가 되었고 코쿠시보에게 검수를 베어 순식간에 상현으로 치고 올라온 실력자였습니다. 요리치는 조용히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갔고 카이가쿠는 번개호흡과 검은 번개 혈기술을 시전해 빠른 스피드로 요리치를 향해 공격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냈고 카이가쿠는 그게 요리치가 최대한 피한 것인 줄 알아 자신이 이기고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치는 카이가쿠 뭐 이 정도 실력으로 감히 무장님을 죽이겠다고? 그저 웃음만 나오는구나 라고 했죠. 그렇게 카이가쿠의 맹공 공격에 무한성 곳곳이 파괴되어 먼지가 일어났고 카이가쿠는 이 녀석 가루가 되어버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자신의 시야가 무한산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고 밑을 바라보니 자신의 몸이 조각조각나 베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싸늘하게 다음 이라고 했고 무자는 모든 혈기들에게 명령해 요리치를 공격하라고 했죠. 그에 수백 마리의 혈기들이 요리치에게 온갖 혈기들을 쏟아냈는데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로 전부 그것들을 간파하고 해외호흡으로 전부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근접하여 목을 베어나갔고 차례대로 목이 베어나간 것을 혈기들은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요리치는 그렇게 수백 마리의 혈기들의 목이 전부 다 땅에 떨어지자 요리치의 시선은 상현의 혈기들에 꽂혔고 상현의 교코가 무자비한 독침을 날리며 요리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현사 한탱구의 분신 조아쿠텐과 상현이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이 날아갔고 요리치는 그것들을 전부 다 피하지 못하고 맞아버렸죠. 도마는 뭐 검술은 쓸만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혈기들을 상대했으니 체력이 슬슬 한계가 왔겠구나 라고 하며 웃었고 그대로 요리치 온몸을 혈기술로 얼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겨우 그 얼음들을 뿌리치며 나아가 상현노 교코에게 해외호흡 일격을 날려 목의 반쯤을 베어버렸고 조아쿠테에게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준 뒤 도마에게 다가가 몸통의 절반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정도의 데미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다시 회복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가 나서며 지금부터는 내가 저 녀석을 상대하겠다고 물러나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인간 시절에 항상 요리치에게 뒤처졌다는 생각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요리치를 능가하기 위해 평생을 검술에 목숨을 걸어왔지만 환점의 부작용 때문에 자신이 일찍 단명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부장의 제안에 넘어가 혈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혈기가 되자 엄청난 힘을 얻었고 부장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증표로 그때 당시에 우부야시장주의 목을 베어 가져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장이 해협을 쓰는 검사에게 패배해 많은 힘을 잃고 겨우 도망쳐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코쿠시보는 더욱 열등감에 빠져 요리치를 뛰어넘어가겠다는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그 후 실종이 되었고 코쿠시보는 해협의 계승자들을 미친듯이 찾아다니며 그들을 사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이 풀리지가 않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검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리치가 혈계되어 살아왔던 것에 마침내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리치가 상현의 혈기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자 요리치의 검술은 500년 전 인간 시절의 수준에 멈춰있다는 것 아니 조금 더 퇴보한 것을 느꼈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자신이 충분히 그를 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른 상현들을 상대하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자신이 꺾어봤자 별로 쾌감이 느껴질 것 같지 않아 지금이라도 자신이 상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요리치의 앞에 나섰고 자신의 형임을 단번에 알게 되었죠. 요리치는 코코시보와 마주치자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안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것, 형인 미츠카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모해왔고 자신은 항상 미움을 받았던 것, 언젠가 자신이 처음 검을 잡던 날 검술 사번을 때려눕힌 이후부터 미츠카츠의 눈빛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으로 변했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미츠카츠는 자신의 자리를 동생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되어 우연히 혈귀에게서 성을 구해준 뒤 형에게 전집종업을 알려주었는데 그때도 미츠카츠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에 혈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기억이 났죠. 요리치는 사마의 혈기술에 의해 정신이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인간 시절의 모든 기억들은 조금씩 부정적으로 왜곡이 되었고 모든 것에 대해 싸늘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오랜만이라며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이 녀석을 내 칼로 베어버리는 거 알 수 있겠다며 기뻐했고 발에 옵을 씌어내 무지막지한 참격들을 요리치에 날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타마의 본격적인 흑막으로 최강자 요리치가 전투 인형으로 전락하게 되는 전개를 봤어요. 먼치킨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오는 위기도 나름 신선한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